자, 이제 이런 거 정전 흡입력 하는데 이거 말은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죠. 어디 갔니? 아니 정전 흡입력이라고 해놓고 왜 정전 흡입력은 이건데 갑자기 밑에 전압이 제곱인 정전 에너지를 물어보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내버리니까 어차피 이 관계가 서로 같은 관계니까 같이 문제 쓴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배워서 어떻게 써먹느냐 이거죠. 바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집진장치, 즉 공장 굴뚝에서 오염물질들을 잡아내는 집진장치. 어떻게 할 거냐면 참고로 굴뚝이 있다. 그럼 이 굴뚝 주위를 쇠판을 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다가 줄을 하나 매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를 엄청나게 줘요. 그럼 여기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오염물질들이 그냥 온자 상태였을 건데 얘가 이제 전기를 받아가지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탁 돼가지고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럼 얘가 이쪽이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탁 갖다 붙는 거예요. 즉 대전시켜가지고 즉 오염물질을 대전을 시켜가지고 이걸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오염물질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파랗게 털어주면 건식, 물로 스쳐내려면 습식,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직은 잘 안 뜨지만은 전압계로 예를 들어서 3, 4, 5, 7, 6, 5 전압된다. 되게 아파요. 그게 되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3, 4, 5, 7, 6, 5 전압을 재기 위해서 또 변압기를 붙이죠. 그럼 그 변압기만 좀 더 커야 돼요.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 하나 재려고 돈을 또 인력을 날려? 라고 그렇죠.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압이 됐다 세면은 여기다가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3, 4, 5다. 그럼 여기 1대1이면 3, 4, 5를 제가 진짜 가지겠죠. 제가 진짜 가질 거예요. 뭐 용량 조절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죠. 10대1로 해놨다. 그럼 이쪽으로 편하게 그냥 1000V다. 그럼 이쪽으로 9000, 이쪽으로 1000 해놓고 여기다가 전압계 딱 걸면 100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싸게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정전 흡입력. 뭐 전압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딱 있는데 이렇게 걸려놨어요. 근데 얘가 전에 많이 걸린다 그러면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겨진 거 보고 아 이건 몇 볼트. 이 거리 있으니까 꽉 씹어 있고 그러면 이 거리가 나오죠. 다 있을게요.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2분의 1의 C의 Q제곱 혹은 2분의 1의 CV 자승. 이 C값이 C값 안에서 LA 나올 거니까 V값 구할 수 있다는 이 에너지 알고 C값 아니까 이 볼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전 흡입력을 이용해서 스피커 혹은 마이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싼 마이크, 비싼 마이크. 싼 거, 아니 비싼 거, 싼 거. 싼 거, 비싼 거 차이가 뭐냐? 바로 코일 방식으로 진동판을 움직일 때 코일로 해서 진동판을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콘덴서판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생겨야죠. 그럼 싼 것은 코일 형식이고요. 비싼 것은 콘덴서 형식이고. 그래서 마이크도 고급은 되게 비싸죠. 뭐 다 비싸 하여튼. 그게 꽂고 다니는 거. 그것도 뭐 싼 것이 30만 원? 좀 내가 원하는 취향 갖겠다 하면 돈병만은 그냥 가고요. 네. 물론 그걸 팔아가지고 빌딩도 사야 되고 비싸긴 하지만 어쩔 거예요. 사야죠. 필요하면. 네. 이게 이제 싹 정리된 식이죠. 모든 걸 싹.
그럼 사실 여러분 요약본에는, 최종 요약본에는 이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요것만 외운다고 달라들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딱 그때 있을 때, 얘가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면, 영어 몰라? 이잖아. 자,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 김근환님. 전기력선의 성질이 좀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옳지 않을까요? 네, 2번에 그럼 김성진님. 전기력선의 성질이 틀린 그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이 4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체 안 합니다. 우리 자기력선, 즉 철가루 안 꼬이는 것처럼 안 꼬인다. 다음에 3번에 김한결님.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 안 하는 걸로 합니다. 네, 존재 안 하는 걸로. 왜냐면 힘이 안 느껴지니까. 대신에 에너지는 있어요. 네. 대신 도체라면은 내부나 외부나 똑같이 등전이 있고요. 네. 전류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 있다는 겁니다. 4번 나승진님. 아무 전기력선의 성질이 다 틀린 것은 4번이죠. 다른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죠? 네. 기본적인 성질인데. 5번에 서동명님. 유전율, 이 질문이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은 얼마인가? 총 전기력선의 숫자는 4번이죠. 4번. 네. 그래서 유전율이 높을수록 전기력선은 더 나오는가요? 덜 나오는 건가요? 덜 나오죠. 네. 즉 유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얘를 포획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중화시켜버리듯이. 중화는 되진 않았지만 중화시키듯이 잡아버리니까 세기가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피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 있으면 잡으면 안 죽잖아요. 근데 고압이면은 이렇게 잡으면 네, 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고압선 투투라인 보면은 이렇게 절연되어 있는데 왜 자꾸 사고 나느냐 이렇게 하실 건데,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요 에너지는 밖에 쪽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전이 안 되는 이유는 공기에 떠서 잡으면 감전이 안 돼요. 땅에 닿는 순간, 물론 이제 신발이 절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주, 즉 CP주는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콘크리트주는 기본적으로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체. 콘크리트는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생각보다 잘 흘러요. 그리고 그래서 전기실에 바닥 세멘트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몰딩 처리하는 게, 그래서 왼발로 하여튼 올라갈 때는 전자잡기에서 탁 잡아놓고 내려올 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르헨티나였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유튜브에 올라온 게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 넘어지는 모습을. 뭐 그런 거 참 뭐 경고 차원에서 괜찮을 수 있는데 되게 보면 잔인해요. 또 중국 애들도 되게 잔인해서 막 쥐 앞에서 죽는 거 보여주고 막 비계 이동비계 갖고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동비계를 공장에서 이 높은 이동비계를 해서 4명이서 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필 위에가 나경선이 있었네. 걸려가지고 4명이서 딱 이래 진짜 이래. 그래서 연기 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싫죠. 근데 중국은 왜 차단기만 설치했어 또. 차단기 설치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인명 경지 사상이 있다 보니까 뭐 그까지 그 사람 교체 부속처럼 그런 게 또 풍부한 데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 애들도 마찬가지 차단기 끝까지 가요. 골동품 같은 차단기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도 전기가 통하나? 그래서 써요 끝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페이지가 53페이지. 예. 배창영님. 예. 표면 전환 일조 쿨럼미터 예. 쿨럼퍼 제곱미터. 쿨럼퍼 제곱미터로 대전된 부품에게 전송 밀도는 몇 쿨럼미터 제곱인가? 그리고 혹시 이제 나중에 읽으시다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면 저 표면 전압 밀도 별 뭐 하세요 그냥 어차피 관계 없으니까 표면 전압 밀도 별로 대전된 뭐 이 단위는 아니고 당연히니까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송 밀도는 얼마냐? 그러면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전하가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전하가 있다 했을 때 이 전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화돼 버릴 것이고. 그러면 전하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극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극성이니까 서로 밀죠. 밀어버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어디 배치되어 있는 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요? 표면으로. 그래서 중앙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워 버리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가다 보니까 표면으로도 다 빠져버리는 거죠. 표면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는 전하는 당연히 표면에만 있을 거고요. 그럼 전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전속이 전기력선 묶음이라겠고 도체 내부의 전기력선은 없는 걸로 하니까 0이고 다시 한번 좋은 희소식을 전해드리면 전기 기능사의 모든 문제의 답에서 0이 나왔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산업기사는 거의 90% 확률로 0이 답이고요. 0 나왔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특히 문제가 되게 길어요. 뭐라 써져 있는데 0 나왔다. 100%예요. 현찰입니다. 막 계산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0이에요 답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기능사 한 문제당 몇 분 줄까요? 한 문제 푸는 시간을? 1분 줍니다. 총 60문제니까 60분이고요. 물론 사실 그 60초라는 그 안에는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마킹 시간, 먼 시간 다 포함된 시간이고 그래서 평균 그냥 한 문제에 60초. 60초고요. 내가 그 문제를 5초 이상 들여다보고 있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버리셔야 돼요. 네,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판단은 0.1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 봤을 때 0.001초에 끝나죠. 이쁘다 안 이쁘다.
라고 끝나는 그런 것처럼 시험 현장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던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못 던지십니다. 연습 안 하시면 던지셔야 돼요. 던지는 게 합격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60문제 중에서 36개 맞으면 합격인데 50개 풀고 떨어졌다. 이제 결과론으로 따지면 도대체 그 미련한 짓을 왜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50개를 정성 들여 풀었을 건데 차라리 찍지.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딱 내가 안다 모른다 생각하게. 근데 지금 연습 기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도록 해주시고, 물론 여기서도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100% 다 할 수 없으니까 나 도저히 이건 체질이 안 맞다 그러면 최소한 결과식인 공식만이라도, 아까도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2분의 1 QV, Q가 뭐지? 몰라요. 그래도 이건 알고 계셔야 해요. 혹시 이제 이거 할 것 같은데 풀어보니까 이게 답이더라 마음에서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답이더라 막 이렇게 해서라도 멈췄네. 안 멈췄구나. 네. 그 다음에 7번에 안승률님 감정 중에 단위 전변을 볼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죠. 그러면 쿨럼력 아니면 뭐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전장 중에 전장이니까 전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전개. 전기가 있고 단위 점자를 1쿨럼을 놨다는 거예요. 1쿨럼. 그러면 이거로 쓰게 되면 4파이 R 제곱에 Q에 Q2 대신에 1 쓰니까 얘랑 똑같네. 그렇죠. 1 써버리면 얘랑 똑같아져 버리죠. 그냥 말장난 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힘이라고 했으니까요. 힘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이죠. 주인장 세기는 뉴턴 퍼 쿨럼, 볼트 퍼 미터. 전하가 가지고 있는 힘 나타나는 게 이거니까 약간 까다롭죠. 좀 말이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쿨럼 법칙에서 이게 쿨럼 법칙인데 얘를 1로 바꿔치기 하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보이기는 그렇게 똑같이 보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전기장의 세기 단위. 뉴턴 퍼 쿨럼에서 볼트 퍼 미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4번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뭐죠 혹시? 2번? 그죠, 유전율입니다. 어이구, 이게 바로 유전율이라고 말할 정도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단위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우스 정리가 뭐 하느냐. 그러면 가우스 정리라니까 가우스 폐공면이 있었고, 그러면 반제지향 화살 쏘면 그 얘기니까 바로 화살 숫자 되는 거, 전장의 세기 밀도로 세는 거죠. 화살 숫자 되는 것이 밀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염찬우님,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기장이니까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이고, 대전된 무한장 원통, 장이 이런 걸 말할 거고요. 이게 보통 나오는 이유가 전선이 이렇게 생겼죠. 전선.
그리고 당연히 세전됐으면 여기 사실 세전됐다니까 얘가 재질이 도체인가요? 부도체인가요? 좀 되게 애매하긴 해요. 도체라면은 100% 바깥쪽으로만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전기장은 0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도체도 대전이 되죠? 대전이 되죠? 네. 네. 그런 경우라면 좀 달라지죠. 안에 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세모.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여기 아니구나. 여기 대전인데 9. 여기도 도체인지 부도체인지를 말 안 해놨으니까. 도체라면은 맞는 얘기인데. 도체라고 적어놨네요.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압 및 전기장은 모두 0이다. 이거 확실히 맞는 얘기죠? 도체 표면의 전기력선은 그 표면의 평형이다. 이건 틀린 말이니까 4번이. 그러면 되게 모호하게 써놔서. 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만 정확히 다 기억하고 계시면 수직이다. 볼 것도 없죠. 몰라 하는데 얘가 확실히 틀리네 하면서. 그러면 11번을 오정근님. 정확히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같은 문제 같은데 틀린 것이 2번에 비유전율. 요거 전기력이니까요. 뭐 이런 식이겠죠. 얘가 커지면은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에 플러스 때려 붙이는 이유가, 즉 절연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감아둔다. 자, 12번 10V/m 전장, 정확히 하면 전기가 세긴데 전화를 놨더니 힘이 작용했다. 전화 양은 얼마냐? 이 세 개 보고 쓸 수 있는 공식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곱해봐요. 그냥 나눠봐요.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단순히 곱해서 나누어서 하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난이도 쉬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해볼게요. 곱하면은 1이고요. 나누는 게 두 개가 있겠죠? 얘는 100이고 얘는 0.01이고 답이 만약에 이렇게 다 있으면 난이도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아니야? 뭐야? 여기 1 아닌가요? 곱하면? 근데 곱하면 얼마죠? 1 없죠? 네. 그래서 없고, 100도 없고, 이 하나 있죠. 이게 제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 보기에가 1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잘 모르시면 곱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마지막 수단이에요. 네. 최고의 수단이지. 이걸 확실히 해주시고. 12번 같은 경우도 12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찍을 건데 이렇게 푸는 게 낫죠. 단지 이제 풀 때 얘를 내가 이런 아주 그냥 소 뒷발 잡는 식으로 풀었다. 그래서 답을 만약에 4번으로 딱 했어요. 그러면 정답 개수 셀 때 번호 셀 때 여기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빼고 치셔야 돼요. 빼고 치셔야 된다는 거. 어차피 틀릴 건데 그냥 이렇게 찍나 저렇게 찍나 똑같은 거니까 얘만 별도로 놓고 4번 가는 거고 나머지는 한 줄로 쫙 미리 또 이야기 드는데 하도 이번에 저번 기수에서 사르케사 본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한 줄 한 줄 얘기했는데 전체 해서 한 줄입니다. 60문제 토탈해서 과목별로 한 줄이 아니고 물론 기능사에서는 전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60문제가 기기, 설비, 이론 섞여서 나오니까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산업기사나 기사는 분류가 돼 있거든요. 아무리 시험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섞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자기학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꽈락 때문에 그렇게 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6개를 풀었는데 떨어졌다. 14개를 찍었는데 20문제에서 6개 풀었고 14개 찍으면 3.5개인가? 예, 됐겠네. 합격인 게 8개 넘어간 꽈락이 8개입니다. 근데 떨어졌대요. 한 줄을 찍었냐고? 찍었다고. 이상하게 떨어졌지. 혹시 그 과목만 한 줄을 과목별로 찍었냐고 했어요. 그랬다고. 전체입니다. 그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꽈락. 평균은 60 넘었는데 평균이라도 안 넘었으면 아프진 않을 건데.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원래 다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 해. 참고로 화장실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네. 원래 화장실이 중요해요. 원래 제가 첫날 화장실 위치 이야기해 드렸는데 1층, 2층. 저는 개인적으로 1층을 선호합니다. 2층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비유전율 2.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 그럼 전속 밀도니까 편하게.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밀도면은 전속 밀도니까 밀도는 보통 이제 뭐 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면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왜 면적으로 가냐면 화살이니까. 화살의 밀도를 쟀을 때 최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쭉 차 안에다 구멍 뚫린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으로. 전속 밀도라는 거 이렇게 쓰세요. 전속 면적분의 전속. 그러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전속이 전하니까 단위가 물론 써져 있죠. 아예 단위 있으니까 면적 전하 양. 자,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 유전율의 단위가 어떻게 되죠? 유전율 단위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유전율 단위는 이렇게 뽑으라겠죠? 면적, 거리. 이렇게 촉촉하니까 뭐가 나와요? 유전율 단위는? 얘는 페럿이고 CF. 제곱미터, 미터. 그러니까 페르퍼미터. 자, 볼게요. 유전율하고 만약에 전속밀도. 이 곱하면 뭐가 될 건지. 유전율, 페르퍼미터, 전속밀도. 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있을 거고요. Q는 CV. 그럼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원하는 게 F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는 여기다 빡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다음에 C V 놓고
C 밖에 썼나? 볼트퍼미터 밖에 썼고 FCV 아닌가? 맞게 썼나요? 맞게 썼는데 하여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페라포미터 여기 틀렸나? 유전율 페라포미터에 요거 FC F는 CV C는 VF FV 나 냅두고 기억이 안 나면 어차피 이 식인데 그렇구나 지금 얘 잘못 썼구나 지금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었죠 지금 원래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그냥 곱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곱했으면은 즉 단위를 알고 있으면 뭐야? 멈췄네. 단위를 알고 있으면 단위로 해볼게요. 자, 여기가 유전율이 FC고요. F 파라미터고 얘는 A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뽑아낼 거예요. 이게 이거니까. 그럼 고발트 어떻게 곱해야 돼요? 이거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뒤집어서. 폼이 아닌 것 같죠? 그럼 거꾸로 얘 놔두고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럼 일단 날려버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봤던 이거 F 이걸 벌써 볼게요. V는 F분의 C 그러니까 얘가 V라는 거죠. 얘가 V니까 곱할 때는 단위 보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적승을 2.5로 넣으면 그게 답이더라.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순전히 전혀 몰랐을 때, 뭔 말인지 몰랐을 때 단위만 보고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정칙으로 푸는 것은 전성비도 D, 전기 세기 2, 된다. 알아? 화면은 멈췄는데. 다 되는데. 네, 멈췄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고 이걸 꼭 외우시기 D는 입실론 2라는 거